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일라이 릴리가 먹는 비만 치료제 임상 상담을 내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라이 릴리 주가 또한 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지금까지 주사제로만 쓰이던 비만약이 이제는 알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편하게 알약을 먹을 수 있다라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께서도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결과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일라이 릴리가 이번에 발표한 신약의 이름은 오르포글리포론입니다. 하루 한 번 먹는 약으로 기존 주사제와는 다르게 경구용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텐데요. 이번에 나왔던 임상 3상 결과를 살펴보면 체중 감량에 대한 효과도 확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혈당 지표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효과가 일라이 릴리의 기존 주사제인 마운자로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주사를 맞는 부담 없이 알약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환자들의 편의성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는 이 알약 형식이 비만약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알약으로 바뀌게 되면 또 쉽게 먹을 수가 있고 사실 주사보다는 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 또한 이제는 경공 비만 치료제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좀 판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예전에는 주사형 비만 치료제가 많았더라면 요즘에는 이렇게 알약형으로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올해 5월에는 자사약품인 위고비의 알약 제형을 미국 FDA에 허가 신청을 내린 상태고요. 연말이면 승인 여부가 나올 전망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임상 결과도 강력한 모습이었는데요. 64주간 복용을 했을 때 평균 체중이 13.6%가 줄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사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알약 비만약 경쟁이 본격화되는 거고요. 시장 자체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 전 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를 약 12조 원 정도로 추산을 했었는데 2035년에는 200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위고비가 작년에 10월에 출시된 이후에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올해 상반기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700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위고비가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최근에는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까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국내에서 비만약 치료제 시장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미국의 팔로알토에서 열린 이 학술 행사에서 신제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AI 반도체 리벨 쿼드라고 하는데요. GPU에 견주할 만큼 굉장히 또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인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공개가 됐던 리벨 쿼드는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해서 만든 차세대 AI 칩입니다. 이번 칩은 엔비디아 GPU인 블랙엘급의 성능과 또 높은 에너지 효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의 4나노 공정으로 생산이 됐고 최신 HBM3 메모리까지 탑재돼 있습니다. 덕분에 단일 칩으로도 수백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거대 AI 모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칩을 여러 개로 나누고 또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칩넷 아키텍처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 방식은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 또 연산 속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전기요금 부담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 현장에서는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모델인 Q13를 실제로 돌려보는 시연도 있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고요. 결국 단순히 스타트업 성과에만 그치지 않고 삼성 파운드리의 첨단 제조와 패키징 기술이 뒷받침됐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까지 함께 주목받은 무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한 이런 차세대 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최상위 이 GPU와 견주해볼 만한 정말 좋은 성능을 가졌다고 하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이런 파운드리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삼성 자체는 제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반도체 설계 과정에서도 AI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삼성은 제조와 설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스템 LSI 사업부 안에는요, AI 에이전트 태스크포스를 새로 꾸렸습니다.
반도체 설계 전 과정을 AI가 직접 관여를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보조 프로그램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설계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결과를 피드백하면서 수정 작업까지 능동적으로 해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AI가 문서 작업에만 쓰였다면 이제는 반도체 공정까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나노미터 단위의 복잡한 설계도 AI가 들어오면 속도와 정밀도가 크게 향상이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런 기술들 덕분에 삼성이 이제는 퀄컴 같은 경쟁사와 격차를 좀 빠르게 좁힐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최근 들어서 이미지 센서 수주, 또 엑시노스 신제품 개발 같은 성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AI를 활용한 설계 경쟁력까지 보강이 된다면 시스템 반도체 전체 사업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설계뿐만이 아니라 제조를 두 축으로 해서 동시에 키우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 지금 텍사스 테일러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지 준비 과정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은 이제 현재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요. 내년 말쯤에 가동이 목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50개가 넘는 직무에서 대규모 인력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나 7월 말에 있었던 테슬라와의 계약이 큰 전환점이 됐는데요. 자율주행용 차세대 AI 칩을 테일러에서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이 규모가 무려 23조 원에 달합니다. 2나노급 최첨단 공정이 적용되는 만큼 가동이 시작된다면 다시 한번 삼성의 기술력이 입증될 전망이고요. 오스틴 공장에서는 애플의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생산할 계획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와 애플, 글로벌 빅테크 두 곳의 물량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테일러 공장의 안정적인 가동은 이미 어느 정도 보장된 셈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현지 고용 효과도 큽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생산직만 3,500명 이상 새로 채용할 예정인데요. 지역사회와의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이렇게 기술과 고객사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함께 끌고 가는 전략으로 미국 내에서 파운드리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설계 혁신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테일러 공장에 대한 가동 준비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글로벌적으로 파운드리 경쟁력을 더욱더 우세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앞으로의 성과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